여러분, 오늘은 한국 반도체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진 순간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운 소식이거든요. 먼저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올해 2025년 3분기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 11조 3,8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1조 원이요.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매출은 24조 4,489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더욱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이 47%에 달했다는 겁니다. 100억 원을 팔면 47억 원이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17조 6,391억 원, 영업이익 7조 4,405억 원을 기록했고 2분기에는 매출 22조 2,320억 원, 영업이익 9조 2,129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었죠. 그리고 3분기에 다시 한번 자신의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분기마다 계속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D램 시장에서 점유율 36%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랐어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4%였습니다. 잠깐,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1992년부터 33년 동안 삼성전자가 지켜온 1위 자리를 SK 하이닉스가 빼앗은 거거든요. 33년이요,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D램 시장 1위 자리가 바뀐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33년 동안 한 팀이 계속 우승을 독식하다가 갑자기 다른 팀이 나타나서 우승 트로피를 가져간 것과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시장 1위라는 건 기술력, 생산 능력, 품질, 고객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의미니까요. 그럼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수가 됐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이 분야에 집중 투자했고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에서 6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에는 차세대 제품인 HBM4의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세계 최대 그래픽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인공지능 칩이 아무리 뛰어나도 SK 하이닉스의 HBM이 없으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내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에 들어갈 HBM4 공급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런 성과에 힘입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60만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식 한 주의 가격이 60만 원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도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3분기에 매출 86조 1천억 원, 영업이익 12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어요. 전분기 대비 매출이 15%나 증가한 겁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매출 33조 1천억 원, 영업이익 7조 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3를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하고 있고 차세대 제품인 HBM4도 샘플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게 출하를 완료했어요. SK 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앞서 있지만 삼성전자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00조 원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00조 원 정도인데 반도체 회사 두 곳의 가치만 합쳐도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건 세계 시장이 한국의 이 두 회사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혁명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챗GPT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용 로봇까지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초고속 메모리가 필수예요.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제품들이죠.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이 47%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40%를 넘는다는 건 거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HBM을 포함한 그래픽향 D램 매출 비중이 전체의 40% 수준까지 확대됐고, 범용 D램보다 약 5배 높은 가격의 고부가가치 제품 덕분에 이런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이 호황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메모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SK하이닉스는 내년까지 HBM4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해 고객 수요를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청주에 있는 M15X 공장을 11월에 준공했고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올해 연간 시설 투자를 47조 4천억 원 규모로 집행할 예정이에요. 평택 제사 캠퍼스에 일시 D램용 설비 투자를 마무리하고 기존 공장 전환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BM4부터는 SK하이닉스 등 경쟁업체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서비스의 핵심 부품을 한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도, 중국의 통신장비 회사들도,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사들도 모두 한국산 메모리 칩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강국의 힘이죠. SK하이닉스가 33년 만에 D램 시장 1위를 차지한 것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랫동안 2위였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왔고 SK하이닉스는 그 파도를 타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미래를 내다보고 HBM 기술에 집중 투자한 결정이 지금의 성공을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분야에서 확실한 양강 구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거인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었다는 건 세계가 이 두 회사의 미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반도체는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양자 컴퓨팅 등 모든 미래의 기술이 반도체에 의존하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